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11월 27일 NBA 리뷰와 11월 28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는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출근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오후 경기는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방송 안 해도 오늘 다 적중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대부분 오후에 4경기, 오후에 국내 경기 4경기 추천했는데 4경기 중에 3경기가 적중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경기 일본과 코스타리카 경기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경기 방송이 없냐고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신 방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NBA 경기 저희가 이제 추천 라인으로 3경기를 드렸습니다. 토론토 댈러스 언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레이커스 마인승,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휴스턴은 오클라호마 승을 드렸는데 실버 라인 추천 3경기 드렸죠. 오클라호마 승리를 제외하고는 2경기는 적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어저께 방송에서 저기 누구지? 크리스 폴. 어저께 제가 저기 피닉스의 크리스 폴을 폴 조지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헷갈리느냐 막 그렇게 저기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 폴이 나오면 크리스 폴이 나오면 유타가 마인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 폴이 나오지 않으면 유타가 플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한 명의 선수가 어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많이 좌우지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 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피닉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 폴 대신에 이제 카메론 페인이 폴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페인이 뭐 48분을 다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8분을 다 뛰지 않음으로 인해서 페인 다음에 백업으로 나오는 그런 핸들러들이 사실은 피닉스에는 마땅한 핸들러가 없습니다. 그나마 뭐 워싱턴 정도가 피닉스의 벤치 구간이죠. 벤치 구간에서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워싱턴이 나오는 구간에서 유타의 백코트 구간이 강해요. 유타의 백코트가 강하기 때문에 피닉스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크리스 폴이 안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유타가 플랜을 했네요. 내일 경기 보겠습니다. 내일은 이 5시 경기가 있어가지고 좀 방송을 일찍 했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올랜도, 뉴욕, 디트로이트, 미러키, 이렇게 5경기. 근데 브루클린 포틀랜드 경기를 안 했으면 방송을 조금 늦게 했을 텐데, 브루클린 포틀랜드 경기가 있어서 방송을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브루클린 먼저 볼게요. 브루클린 먼저 보면 브루클린은 뭐 오늘 뭐 정상적으로 대부분 다 출장을 합니다. 와다나베, 유타 와다나베 빼고 다 출장을 합니다. 브루클린의,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거를 키우니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방송 진행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키워볼게요. 좀 더 좋으신가요? 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어빙이 돌아오면서 확실히 공격력은 좀 좋아졌습니다. 어빙이 돌아오면서 111점, 그 다음에 최근 5경기에 114점, 한 3점 정도 늘었죠. 수비는 실점은 한 1점 정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빙은 둘째치고, 어빙이 없는 동안 시몬스가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때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어빙에 없을 때는 이제 시몬스가 어빙이 이제 쉬러 들어갈 때는 시몬스가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시몬스의 활약이 최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주전 구간에서 브루클린이 괜찮았었는데 항상 벤치 구간에서 힘들었었거든요. 브루클린이 보면은 벤치 구간에서 최근 오버롤 보면은 벤치 구간에서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4였었어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벤치 구간에서 마이너스 6.4 조금 더 안 좋네요. 안 좋은데 이거는 지금 5경기고 어빙이 돌아온 지가 이제 2경기니까 이제 2경기니까 그 전에 어떠한 최근 5경기니까 그 전에 그 마이너스가 훨씬 더 컸었는데 그나마 많이 향상이 된 겁니다. 시몬스가 돌아오면서요. 어빙이 돌아오면서 시몬스가 벤치 구간에서 활약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브루클린이 범실만 많지 않으면 브루클린이 최근 범실이 많아요. 17개. 리그 평균이 14개인데 17개죠. 범실만 많지 않으면 오늘 경기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릴라드가 지금 아웃이죠. 릴라드가 아웃되면서 마땅한 어떠한 좀 백코트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백코트에서 볼 흐름이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좀 뻑뻑한 흐름이 있다. 아무래도 릴라드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릴라드가 뭐 자기 득점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뭐 클러치 상에서 좀 해주면서 그랬던 역할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릴라드가 동료들의 어떠한 슛 찬스도 많이 봐주고 그 다음에 릴라드의 어시스트가 많이 늘었었거든요. 릴라드 보면은 평균적으로 7개예요. 7개. 최근 5경기는 릴라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떨어졌겠지만 7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란 얘기는 14점에서 21점 정도. 14점에서 21점 정도로 지금 대체 자원이 뭐 한 3개 정도 한다 그래도 거의 뭐 한 10점 정도로 지금 포틀랜드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코트에서 포틀랜드가 약간 좀 힘들다. 포틀랜드가 좀 힘들다. 오히려 주전 구간에서 어빙과 듀란이 있는 브루클린이 훨씬 더 좋은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그 다음에 브루클린을 상대하는 팀들 중에서 브루클린에게 좀 강한 팀들은 벤치 구간이 좀 튼튼한 팀들 그런 팀들한테는 오히려 브루클린이 고전을 하는데 포틀랜드의 벤치 구간이 뭐 오히려 브루클린보다는 훨씬 더 안 좋죠. 최근 5경기 마이너스 10점입니다. 득실 마진이. 그리고 만약에 오늘 포틀랜드가 브루클린에게 뭐 업셋을 하려고 한다면 프론트 코트에서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즉 이 너키치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너키치가 최근 18.6점 뭐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5경기 18.6점이면은 뭐 지금 포틀랜드에서 릴라드 없으니까 그랜트 다음으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랜트는 마이너스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마이너스 10점인 반면에 너키치는 빵이에요. 상당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지만 브루클린의 최근 클락스턴이 수비가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클락스턴의 수비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너키치만 평균 득점보다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만 클락스턴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백코트에서는 확실히 브루클린이 앞서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저는 이거 브루클린이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점이죠. 3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경기 브루클린은 40%인데 포틀랜드는 33%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따라가고 싶어도
이 3점이 좀 터져줘야지 따라가는데 3점이 터지지 않으면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6.5점 정도라면은 브루클린이 충분히 핸디캡을 극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네 골스. 이 경기는 미네가 최근 실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의 원정 경기라는 점, 그런 걸 봤을 때는 분석하기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는 지금 레너드랑 폴 조지가 다 GTD예요. 예, 레너드가, 예, 맞죠. 레너드랑 폴 조지가 다 GTD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마이애미는 지금 다 GTD예요. 전 선수가. 마이애미는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전 선수가 다 GTD고, 올랜도 필라델피아. 예, 올랜도 필라델피아 한번 볼게요. 예. 백투백이죠. 예, 직전 뭐 올란도 홈에서 다시 필라델피아랑 경기를 하는데, 올랜도가 정배예요 지금. 예, 올랜도가, 예, 마이너스 2점 핸디캡 정배인데, 제가 봤을 때 엔비드가 오늘 안 나오나 봅니다. 예, 배당이 저렇게 책정된 거 보니까, 예, 엔비드가 오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엔비드는 GTD입니다. 예, 현재 엔비드는 GTD인데, 엔비드가 나온다면야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필라델피아가 이길 것 같고, 만약에 엔비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랜도가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예, 올랜도가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먼저 직전 경기 살펴보면요, 직전에 예, 직전 경기 99대 107로 예, 필라델피아가 이겼죠. 예. 직전 경기 살펴보면은 일단 주전 구간에서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앞서는 모습이었어요. 직전 경기에서도 뭐 맥시나 그다음에 하든이 아니라 엔비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주전 구간에서 확실히 필라델피아가 앞서는 모습이었었고, 그다음에 벤치 구간은 뭐 비슷한 상황이었다. 예. 벤치 구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주전 구간에서 밀리면서 필라델피아가 승리하였고, 이날 경기가 1, 2쿼터는 상당히 팽팽하게 갔었는데 3쿼터에서 필라델피아가 한 10점 차로 앞서면서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었고,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3점이에요. 3점. 예, 3점. 올랜도의 3점 슛감은 25%, 필라델피아의 슛감은 38%. 이때 뭐 밀튼이, 예, 미친 듯이 넣었었죠.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리바운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엔비드가 빠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랜도에는 볼볼도 있고 반바도 있고, 예, 이렇게도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키케야 해롤 정도, 예, 빅맨이 해롤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거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올랜도에게는. 예, 전반적으로 애들이 정신을 안 차렸던지 뭐. 예. 그 다음에 석공에서도 20개, 예, 20개면 40점이죠. 예. 결국 올랜도가 뭐 벤케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그너가 최근 뭐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벤케로나 바그너나 득점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수비가 썩 좋지 않습니다. 벤케로 보면은 지금 최근 5경기 보면은 최근 5경기 벤케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23점에 마이너스 2.9점. 그 다음에 바그너 보면은 바그너, 예, 마이너스 1점이네요. 예, 둘 다 마이너스예요, 하여튼. 예. 근데 필라델피아에 뭐 지금 최근 5경기를 볼게요. 필라델피아는, 예, 필라델피아에 지금 그나마 멜튼, 예, 그 다음에 밀튼은 어디 갔니? 예, 밀튼 7.2죠. 예, 지금 밀튼과 멜튼이 맥시와 하든 없는 자리에서 얘네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밀튼이랑 멜튼이랑, 예, 밀튼이랑 멜튼이랑 누구를 비교하냐면은 썩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죠? 썩스랑 게리 해리스. 얘네들 해리스 오늘 나오나?
해리스가 GTD네요. 예. 하여튼 얘네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예. 뭐 벤케로, 예, 벤케로랑 다 비교해 봐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밀튼과 멜튼이요. 밀튼과 멜튼이 얘네들보다 짬밥이 한 2, 3년은 더 있어요. 뭐 썩스, 예. 썩스도 뭐 지금 마이너스 8.2입니다. 그러니까 올랜도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들 공격만 하려고 그러지 수비에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지금 백코트 자원이 올랜도의 백코트 자원들보다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더 짬밥이 더 많은 애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얘네들 뭐 벤케로 같은 경우 뭐 1라운드 원픽이라고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지금 뭐 밀튼이나 멜튼 같은 경우도 얘네들도 뭐 다 1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실력 면에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밀튼이랑 멜튼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수비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점에서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고, 벤케로 지금 3점 성공률이 20%밖에 안 될 거예요. 33%좀 올랐네요. 예, 원래 26%였는데 최근 5경기 33%. 예,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튼과 멜튼 볼까요? 밀튼의 3점 성공률이 밀튼 여기 있다. 예, 47.8%. 멜튼 43.9%.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도 역시 올랜도가 정배 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도 올랜도가 겉으로 보기는 앞서는 모습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썩 그렇지도 않다. 예. 직전 경기 맞대결 경기에서 보면은 뭐 48점 넣고 올랜도가, 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40점밖에 못 넣었지만 이 8점 정도의 차이는 백코트에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오늘도, 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과 멤피스, 예, 뉴욕과 멤피스 경기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좋은 백코트 자원 유닛 한 명만 있으면 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욕의 백코트 자원들이 누구냐면은 퀴클리, 예, 그 다음에 젤런 브런슨이거든요. 근데 이 젤런 브런슨 같은 경우는 맨날 GTD예요. 맨날 GTD. 예. 그래서 퀴클리는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젤런 브런슨과 퀴클리 사이에 요 한 명 정도만 더 있어도, 뭐 포니에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포니에는 뭐 거의 뭐 경기에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젤런 브런슨이 GTD이기 때문에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젤런 브런슨이 오늘 못 나온다 하면은 이거 뭐 원사이드하게 멤피스의 승리 봅니다. 저는, 예, 원사이드하게 멤피스의 승리를 봐요. 물론 지금 멤피스도 데스몬드 베인이 GTD인가? 데스몬드 베인이 베인 완전히 아웃이군요. 예. 베인이 아웃인데 베인 말고도 지금 자모란트랑 같이 짝꿍을 이루면서 백코트를 하고 있는 애가 이 타이어스 존스예요. 타이어스 존스가 수비는 조금 덜컹거리지만 어시스트 5.2개, 최근 공격력만큼은 잘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모란트가 평균 30분 정도 뛰거든요. 예, 30분 정도 뛰는데 타이어 존스가 등장을 하면서 서로 시간 배분을 잘 해가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딜런 브룩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베인이 빠지면서 딜런 브룩스의 어시스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너무 자기 공격만 본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은 바 있는데, 브룩스의 평균 어시스트는 2.7개였습니다. 예. 근데 베인이 빠지면서 4개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공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핸들러의 역할도 조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베인의 어떠한 빈자리를 브룩스와 존스가 충분히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베인이 없어도 어떻게 백코트를 굴려야 하는지 멤피스가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뭐 아담스와 같은 어떤 프론트 코트에서
강력한 스코어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은 백코트가 약하고 그 다음에 랜들에 의존하는 경기, 그 다음에 브론슨의 어떤 수비에서의 아쉬움, 수비에서의 아쉬움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썩 그렇게 득점에서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코트에서도 저는 멤피스가 닉스보다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는 당연히 멤피스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외곽 보면은 외곽에서도 뉴욕은 31%, 36%, 한 5% 정도 차이가 나죠. 최근 5경기를 볼게요. 최근 5경기는 28%, 34%, 한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은 백코트에서의 어떤 3점 외곽 슛률 적중률도 멤피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주전 구간은 확실히 앞서 있는 모습이죠, 멤피스가. 그다음에 벤치 구간이 문제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데스몬드 베인이 빠지면서 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딜런 브룩스와 타이어스가 충분히 그 베인의 빈자리를 메꿔주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저는 이거 멤피스가 핸디를 극복을 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뉴욕의 실점이 116, 116. 예전에는, 그러니까 10경기를 볼까요? 얘들은 꾸준히 116점이구나. 제가 올 시즌 초에 뉴욕 닉스의 실점이 한 119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력 대비 실점이 좀 많은 편이다, 닉스가. 그래서 전 이 경기가 오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멤피스의 마인승이 당연히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오버도 접근해 볼만하다. 그래서 멤피스의 마인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 맞다. 제가 그 얘기 안 했다. 멤피스가 또 하나 좋아진 점이, 제가 얘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깜빡했네요. 자렌 잭스 주니어. 프론트 코트는 물론이고 뭐 백코트까지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잭슨 주니어의 역할이 멤피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담스의 프론트 코트보다 이 자렌 잭슨 주니어의 어떠한 프론트 코트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멤피스의 승리를 제가 쉽게 본 이유도 자렌 잭슨 주니어가 최근에 가세를 하면서 이 작년에 1라운드 픽이었을 거예요. 작년이 아닌가? 2년 전인가? 2년 전에 1라운드 픽이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유닛입니다. 그래서 자렌 잭슨 주니어가 가세하면서 멤피스의 프론트 코트가 더 강해졌다. 백코트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멤피스가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유튜브였겠죠.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 디트로이트 2경기였을 거예요. 디트로이트랑 유타. 요 경기 때 유타를 샀는데 디트로이트가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분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디트로이트가 잘하는지 자기 이해를 못하겠다. 백투백 경기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디트가 왜 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회가 생겼네요. 디트랑 클리브랜드 경기를 하는데, 먼저 제가 올 시즌의 NBA의 트렌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올 시즌 NBA는 백코트가 강한 팀이 강하다. 두 번째, 백코트에서 3점이 좋은 팀이 흥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디트로이트의 가장 최근에 강세가 아니라 끈적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디트로이트가 3점 슛이 33%였어요 오버롤이. 근데 지금 최근 5경기 보면은 디트로이트의 3점 슛이 39%입니다. 거의 40% 수준에 육박하죠. 그 다음에 이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무궁무진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디트로이트는 백코트 자원이 넘쳐요. 예. 백코트 자원이 상당히 넘쳐요. 보면은 뭐 디알로, 헤이즈, 뭐 조셉, 그 다음에 뭐 녹스도 가끔 3점 던지고, 아이비, 그 다음에 또 벅스, 이렇게 한 4-5명의 선수들이 매 쿼터에 서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딱히 뭐 누가 확실한 주전이다라는 그런 것 없이 상당히 백코트가 잘 굴러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벅스의 가세로 인해서 디트로이트의 백코트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녹스의 폼이 상당히 요새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예. 녹스의 지금 3점 성공률이 52.4%예요. 녹스 보시면요, 올 시즌 오버롤 보면은 35%에 5점, 2점 넣었었거든요, 올 시즌에.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녹스 보면은 11점, 2배가 늘었죠. 예. 그 다음에 3점 성공률 52.4%에 평균 4개 던집니다. 이렇게 백코트가 상당히 좀 뎁스가 두텁다. 예. 물론 뭐 S급의 어떠한 뭐 백코트 자원들은 아니에요. 예. 정말로 뭐 S급의 백코트 자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A급 뭐 B+급의 어떠한 백코트 자원들이 꾸준히 돌아가면서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쿼터마다 득실 마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32 지금 리그에서 꼴등인데 32의 매 쿼터 득실 마진 치고는 상당히 준수하다. 예. 1, 2쿼터는 플러스고 3, 4쿼터는 마이너스인데 거의 마이너스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디트로이트의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프론트 코트가 강한 팀한테는 약해요. 예. 프론트 코트 보면은 페인트 존에서 60점 실점하고 60점. 리그 평균보다 10점을 더 많이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커스 같은 데이비스나 르브론이 있는 그런 팀들을 만나면 약합니다. 예. 오늘 경기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에 알렌과 모블리가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밌는 게 오늘 핸디가 6.5가 잡혔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핸디가 6.5가 잡힐 핸디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9.5까지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디트가 이렇게 꼬박 다 핸디를 해주다 보니까 이 핸디 값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클리블랜드에 지금 알렌이 GTD입니다. 알렌이 GTD인데 알렌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 빠지게 된다면 알렌이 평균 12점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거든요. 예, 모블리보다 훨씬 높죠. 예. 근데 만약에 알렌이 오늘 빠진다면 디트가 풀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디트가 풀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에 알렌이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클리블랜드의 마인승을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물론 디트로이트가 백코트에서 물량 공세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클리블랜드에는 뭐 강력한 원투펀치가 있죠. 예. 클리블랜드에는 미첼과 르버튼 오늘 GTD고 갈란드, 예. 미첼과 갈란드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백코트에서 디트로이트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백코트에서 당연히 클리블랜드가 더 좋은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미첼과 갈란드가 37분 뛸 동안 얘네들은 20분씩 뛰어요 다. 예, 이거 보세요. 20분씩 이렇게 뛰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디트로이트가 백코트에서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밀리긴 밀리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리브랜드의 백코트가 훨씬 좋다고. 밀리긴 밀리지만 많이 밀릴 것 같지 않고 알렌마저 없다면 디트로이트가 오늘 경기도 풀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알렌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열세,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실점을 봤을 때 프론트 코트에서 열세를 본다면 클리블랜드가 마인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알렌 출장 시 클리블랜드 마인승, 알렌 결장 시 디트 프렌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밀워키 댈러스. 자, 이 경기는 저는 이거 보자마자 핸디 보자마자 밀워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오늘 경기 보셨죠? 댈러스 경기 못 보신 분들도 있으셨겠지 모르겠지만, 자, 댈러스는 그냥 돈치치 팀입니다. 예, 댈러스는 돈치치 팀인데 돈치치가 지쳐도 너무 지쳤어요. 예, 지금 돈치치의 그 스탯을 보면은 돈치치가 33.4점 넣었거든요. 어시스트 8.2개. 예.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24점, 10점이 줄었어요. 예, 10점이. 그리고 뭐 출장 시간도 조금 줄어들었죠. 예. 10점이 줌과 동시에 그러면 이 10점을 누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5경기 댈러스에서 10점 이상 넣은 선수가 없어요. 예. 그나마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9.8점. 예. 이게 다예요. 지금 거기다가 얘네들 백투백이잖아요. 예. 그러면 돈치치 지금 댈러스의 스케줄도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거기다 백투백까지 한다? 제가 봤을 땐 이거 갑자기 돈치치가 GTD에서 아웃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돈치치가 너무 지쳤어요. 진짜로. 예. 오늘 경기 보니까 야투율도 뭐 별로 좋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니까 강한 팀 치고 승률 5할 이상인 팀 치고, 예, 딱 5할이네 댈러스는. 승률 5할 이상인 팀 치고 좀 약해요. 예. 지금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를 보면은 그나마 좀,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안 먹지? 예. 그나마 지금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가 누가 있냐? 포엘. 예. 그 다음에 뭐 디니디. 디니 맥기. 뭐 그리고는 없죠. 예. 없다라는 얘기 뭐냐면은 야니스와 로페즈를 몸빵해줄 선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는 오늘 경기에서는 무주공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 거기다가 백코트에서 돈치치가 있는 댈러스가 뭐 그나마 좀 앞선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뭐 밀워키에는 홀리데이가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돈치치랑 홀리데이랑 1대1을 시키면 돈치치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백코트에서 뭐 홀리데이가 있는 밀워키가 댈러스보다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돈치치의 지금 체력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땐 백코트도 그렇고 프론트 코트도 그렇고 완전히 밀워키가 앞서는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3점도 37%, 31%로 밀워키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도 앞서고 어시스트도 앞서고 턴오버는 조금 많네요. 예. 뭐 속공도 얘네가 밀워키가 훨씬 많고,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비슷하지만 실점은 확실히 뭐 10점 정도 차이가 나죠. 예. 리그 평균이 51점인데 38점이에요. 그만큼 밀워키가 페인트 존 수비가 강하다. 그렇다면은 페인트 존 수비가 강하면 어쩌겠습니까? 엘보웨이에서 미들라인 점퍼나 3점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댈러스의 야투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댈러스의 3점 야투율 31%, 필드골 야투율 38%, 밀워키보다 다 지금 뒤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 뭐 선택의 없이 밀워키의 마인승, 예, 밀워키의 마인승까지 댈러스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100점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예. 딱 100점 넣었는데 토론토랑 했는데 100점 넣었어요. 예. 100점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120점 넣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제 생각은 밀워키가 마인승 무난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5시 경기가 있어서 조금 일찍 왔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 경기 오늘 투데이 경기 뭐 안양 뭐 신한은행 뭐 이거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으니 뭐 과금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과금은 저희가 이제 뭐 VIP 픽이랑 골드 픽 그다음에 실버 픽 정도가 이제 과금인데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만약에 뭐 VIP 픽이 얼마나 잘 맞나 보고 싶다 하신 분은 여기 1일 VIP 이용권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용하셔서 좀 보신 다음에 VIP 가입해 주시고 그냥 아유 난 돈 내기 싫다 무슨 돈이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회원 가입하시고 요 프리뷰란 빨간 딱지 보이시죠? 빨간 딱지 보이는 프리뷰는 모두 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 프리뷰에 오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